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지 않기로 이렇게 질의 없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상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추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도대체 왜 국회가 행정안전위원회가 들러리를 서야 합니까? 예도 기간이 끝나면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당연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을, 그리고 확인해야 할 것을,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을 정책으로만 물어보면 어떠십니까? 저는 이런 방식의 행정안전위원회 들러리 사용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0월 29일 22시 15분경 할로윈 대회 직전 토요일 심야에 대규모 인파가 용산구 이태원도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 몰려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치 이 기간 동안은 애도만 하고 그 이상 사고 수습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하면 무조건 다 정쟁이고 정치적인 행위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예. 경찰이 만든 아까 정책 참고 자료 맨 뒤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체로 사고 발생 2일 내지 4일 동안 보도 관심이 고조되다 그 이후에는 보도가 감소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야당을 묶어놓으면 자연스럽게 보도도 감소되고 이게 묻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법률적으로 는 정부의 의무가 있었는지를 아마 법조인들은 중요하게 보고 있었을 것 같고요. 예. 대통령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사고를 봤을 때 1차적으로 법률적인 어떤 의무 이거를 위반했는지 아마 이게 판단 기준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없을 때는 법적인 의무가 좀 불분명하지 않냐라는 견해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사안이 알려지고 났더니 최소한 이런 상황을 알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정부가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소위 뭐 부작위에 의한 의무 해태다. 이런 부분에 판단을 했을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사과를 하게 된 경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특성이 딱 법조인의 사고로 모든 걸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사고가 딱 생겼을 때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내가 책임질 건지 문서 하나에도 표현 하나에도 그런 면에서 보게 되거든요. 이런 사안 자체도 사망자라고 썼을 땐 중립적이지만 피해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전제로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래서 중립적인 표현을 쓰는 건데요. 그런데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희생이죠. 오늘 딱 봤더니 여의도에 보면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건널목에 민주당하고 국힘에서 똑같이 현수막을 달았는데 국민의힘도 이태원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달았어요. 그리고 설사 희생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도 그거 자체로 국민들이 법적으로 희생자는 책임을 썼으니까 정부가 국가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보진 않거든요.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고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정부가 스스로 정치적이나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질 생각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대통령님은 매일 지금 거의 조문을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한다고 사고 수습이 되고 국민들이 위안을 느끼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이제는 사실관계를 이제 면밀히 봐오고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저희가 법적인 형사 책임이나 민사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는데 사회 참사가 발생했는데 정치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그건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부 무능으로 인한 참사다라고 강경한 태도로 이제 최근에 네.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바뀌었는데 민주당이 이제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정치적인 책임이나 도의적인 책임, 법적 책임을 묻는 건데 예. 과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했을 때 사실관계 확인이 될 거냐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아하.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일단 국정조사로 가야 될 거고 예. 거기서도 만약에 더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무래도 강제수사권이 없으면 물론 여야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특검까지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특검까지도 고민할 수 있다. 그렇죠. 국정조사라는 건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이 증인이나 참고인 불러갖고 질의하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확인할 구속력이 수 있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죠. 강제수사권이 없으니까요. 예. 9월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다른 나라가 20억 기부하면 우린 10억 달러 기부하겠다. 미국 의회와 협력해서 60억 달러를 추가로 기부할 거다라고 했고 미 의회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승인 얻지 못하면 이 전 세계 주요 지도자들 다 불러서 한 약속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행사 참석까지 하시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까지 다 들으셨는데 대통령은 모르셨을까요? 아니 왜 대통령을 이런 상황도 이해 못하시는 분으로 만듭니까?
당연히 아셨겠죠.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에서 직접 주최해갖고 만약에 미국 의회에서 승인 안 되면 본인이 세계를 상대로 한 약속이 지킬 수 없는 면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저는 대통령이 잘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내용을 보면 우리 대통령이 그런 상황도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분으로 만드는 엉터리 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빨간색 알람이 뜹니다. 이 일대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화면 위 구조 버튼을 누르자 사고가 난 시각과 정확한 주소, 관할 소방서의 출동 상황이 나옵니다. CCTV 영상으로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소방서 지휘 차량의 근무자와 화상전화 연결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현장 상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 사항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업무 지시까지 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시장실입니다. 이곳에선 사고 현황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대기질이나 상수도 수질 상태, 교통 상황 같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 정보는 물론이고 서울시 정책에 대한 여론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 전체로 조사,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그리고 실시간대로 이제 서로 피드백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자. 시민들과의 소통, 또 서울시 부서와의 소통도 원활해집니다. 120 다산콜이나 SNS 등으로 전달되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고 서울로 7017 같은 서울시 주요 사업 부서의 현황 보고도 화상전화를 통해 수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디지털 시민시장실에서 볼 수 있는 정보를 시민들도 받아볼 수 있도록 추가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통합 시스템 오세훈이 철거했어요. 늘 마음속에는 언제쯤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결심이 섰습니다. 아침에 어저께 찾아뵀던 국립의료원에 20살 딸을 두신 분이 어제 제게 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하자 우리 딸은 살아날 거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